안녕하세요, 하루인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면역력 끝판왕 요리입니다. 가족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부랴부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식품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요. 파프리카, 고기, 당근, 마늘, 유제품, 양파, 양송이, 토마토까지 정말 좋은 식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가는 요리가 있었습니다. 푹 고아 만드는 보약 같은 음식, 토마토 스튜입니다. 토마토 스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빨간 국인데 고추장이 아니라 토마토가 들어갔다는 게 생소하고 뭔가 기대되는 맛이 아니시죠? 그런데 제가 한번 토마토 소스에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들거든요. 가족이 격리되는 동안 많은 음식을 드렸지만 단연 최고라고 선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오늘은 재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다 면역력들입니다. 면역력들. 양파에는 퀘르세틴, 마늘에는 알리신, 파프리카엔 비타민 CA. 고만 어때요?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지 않나요? 이 면역력들을 먼저 다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양파는 큼직큼직 카레에 넣어주듯 썰어주세요. 토마토 스튜는 편하게 서양식 카레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나머지 재료도 오래 끓여야 하기 때문에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토마토는 보통 식감 때문에 껍질을 벗기는데 토마토 껍질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라이코펜 함량이 특히 높습니다. 영양분을 위해서라도 다 넣어주세요. 다음은 마늘을 편 썰어주세요. 편 썰어주는 이유는 그냥 모양? 별거 없습니다. 샐러리도 질긴심을 제거하시기도 하는데 오래 끓일 겁니다. 자꾸 오래 끓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시죠? 파프리카는 직화로 껍질을 태우면 파프리카의 풍미가 높아지고 식감도 좋아집니다. 무튼 그냥 맛있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좀 더 맛있게 만들고 싶은 의지가 있었달까요? 나는 야채 싫어. 음식 먹다가 갑자기 씹히는 야채의 맛이 밤에 야식으로 라면 끓여 먹는데 한 입만 시전하는 동생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오히려 크게 써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음식은 다시 말씀드리면 오래 끓이는 겁니다. 오래 끓이면 재료 고유의 맛이 국물에 우러나 막상 씹으면 생각보다 튀지 않아요. 가끔 씹히는 야채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냥 넣어보세요. 자,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먼저 재료들의 풍미를 높여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기름을 넣고 중간 불에 고기를 볶아주세요. 기름에 썰은 고기를 넣을 땐 고기 표면에 있는 물기 때문에 기름이 튑니다. 표면이 갈색이 될 때까지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고기에 붉은기가 없어지면 마늘과 양파를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이때 얼마나 맛있게 볶아주냐에 따라서 이 요리의 풍미가 좌우될 거예요. 어렵진 않습니다. 마늘이 갈색빛이 돌 때까지 중간불로 볶아주시면 돼요. 이제 토마토와 썰어놓은 재료를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토마토는 기름에 먼저 볶아주셔야 돼요. 토마토 껍질에 있는 라이코펜 성분이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데 그게 지용성 영양분입니다. 그게 기름이랑 만나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냥 볶아주는 게 아니랍니다. 껍질이 벗겨질 때쯤 야채에 물이 나와서 볶아지는 게 아니라 보글보글 끓여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럼 이때 물을 부어주세요. 다음은 간장과 케첩을 넣어주시는데 양식에 간장이라니 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인의 입맛에 약간 부족한 1%의 맛을 채워줍니다. 소육하려고 샀다가 남은 월계수잎도 넣어줍니다. 더욱 맛있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 치킨 스톡이나 소고기 다시다 있으시면 넣어주세요. MSG가 몸에 안 좋은 이유가 나쁜 성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음식을 너무 맛있게 만드니까 그런 거 아시죠? 너무 맛있으면 많이 먹게 되죠. 이러면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푹 끓여주시면 돼요. 제가 왜 푹 고아 만드는 보약이라고 했는지 알려드린다 했죠? 토마토는 오래 끓일수록 안에 있는 영양분과 맛이 배가 됩니다. 또한 끓이면 끓일수록 토마토 특유의 쓴맛과 신맛이 사라지고 깊고 진한 맛이 납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끓이면 끓일수록 좋은 보양식 같죠? 그래서 일단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일단 거의 다 끓을 때쯤 버섯. 미처 넣지 못한 버섯이 괜히 생각납니다. 버터를 넣어주시면 좀 더 걸쭉해지면서 버터의 향이 은은하게 고소합니다. 버섯을 크게 썰어서 생각보다 잘 안 익어요. 그래서 버섯 핑계를 대면서 15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이 요리는 핑계를 많이 대야 돼요. 거의 다 끓여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에 당황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스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색깔이 연해요. 집에 빨간 홀토마토도 없고 페이스트도 없이 생토마토를 가지고 끓이다 보면 아무리 마트에서 빨간 토마토를 고르셨다고 해도 이런 색이 안 나옵니다. 이때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오일 파스타나 크림 파스타 만들 때 이태리 고추를 넣잖아요. 그 고추를 색깔 내기 위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콤 칼칼해지면서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음식으로 변할 겁니다. 참 꿀팁이죠? 저처럼 굵은 고춧가루를 쓰시면 0.1초 해장국처럼 보이니까 고운 고춧가루를 사용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고춧가루에서 색이 우러나오길 핑계대면서 살짝 더 끓여줍니다.
코로나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이랑 입이 쓰고 마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먹고 싶은 음식은 국물이 있어서 목 넘김이 부드럽고 입맛이 도는 음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 걸쭉한 국물이 있어서 부드럽고 새콤한 맛이 입맛을 돋우며 오래 끓여서 부드러운 씹을거리가 듬뿍 들어있는 토마토 슈트는 코로나 환자에게 단연 최고의 음식이라 자부합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드셔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취하셔서 집에 재료들이 많이 없으신 분들 계시죠? 내가 혼자 음식을 해먹어야 하는데 뭘 썰고 자시고 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분들을 위해 빠르고 간단한 토마토 스튜를 준비해봤습니다. 준비하고 요리하는데 정말 넉넉히 10분? 그런데 끓이는데는 한 30분? 이건 오래 끓여먹는 보약이니까 넉넉히 30분. 건강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양파, 마늘, 토마토, 고기를 잘 썰어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똑같이 기름을 두르고 고기 먼저 볶아주세요. 너무 튄다 싶으면 키친타올 하나면 끝. 마늘은 다졌기 때문에 탈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집에 다진 마늘 오래 둬서 누래진 거 있죠? 그거 넣으시면 돼요. 똑같이 간장과 케찹을 넣어주시는데 치킨 스톡이랑 다시다는 필요 없습니다. 이 레시피는 이따가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들어가는 재료 자체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저어주지 않으셔도 타지 않습니다. 약불로 두시고 20분 정도 잠시 쉬다오세요. 보세요. 전혀 눌러붙지 않았죠? 고운 고춧가루 없으신 분들은 체에 넣고 흔들어주세요. 적당히 뚫면서 걸쭉해졌는데요. 이때 한번 맛을 보시면 그냥 양파, 마늘 볶다가 토마토랑 물 넣고 끓이면 전혀 맛있다는 맛이 아닌데 이 맛을 바탕으로 요리를 끌어올려줄 핵심 재료가 있습니다. 이 간단 레시피는 간을 소금을 하지 않아요.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남은 허브솔트 있죠? 그걸 뿌려주시면 됩니다. 허브솔트는 간이 생각보다 세지 않기 때문에 많이 뿌려주세요. 중간에 한번 맛을 보시면 갑자기 돼지고기 토마토국에서 Italian pork tomato risotto. 맛이 느껴집니다. 고양이 맛을 더해주시면 국물에서 소고기 맛이 납니다. 하지만 없으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땐 감칠맛이 조금 덜할 뿐이지 허브솔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조금의 부드러움을 위해서 버터 대신에 계란을 넣어주세요. 살살 저어주셔야 건더기가 살아있습니다. 밥에 말아 드셔도 되고 저처럼 스튜 한 공기에 밥 반 공기 넣고 약 3분 정도 끓여주시면 정말 맛있는 돼지고기 토마토 죽이 완성됩니다. 아니 Italian pork tomato risotto.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야, 너무 맛있다.